어디 있어? 당장 나와! 문이 벌컥 열리며 들이닥친 사위의 목소리에 제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날 제 집 밥상이 전쟁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최근 몸이 편찮아 딸이 며칠 간격으로 찾아와 돌봐주곤 했습니다. 관절이 아파 장을 보기도 힘들었는데 딸아이는 늘 국 한 그릇을 끓여두고 갔습니다. 그날도 딸이 와서 밥상을 차리던 참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에 애호박을 썰어 넣고 김치 몇 조각 곱게 담아 식탁 위에 놓았지요. 엄마, 오늘은 제가 같이 저녁 먹고 갈게요. 그 말에 마음이 풀려 따뜻한 미소가 번지려던 순간 현관문이 세차게 열리며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있어? 당장 나와. 사위 김민수가 들이닥친 겁니다. 여보 여긴 왜 온 거야? 딸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위는 곧장 제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됐고, 너 당장 나와. 이번 달만 벌써 네 번째야. 또 친정이지? 우리 집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민수야. 내 아내가 그냥 아픈 엄마 좀 돌본 거야. 내가 이렇게 성내면. 장모님, 죄송하지만 끼지 마세요. 지금 문제는 제 아내가 친정에만 매달린다는 거예요. 딸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고 몸도 불편하시잖아. 가끔 찾아뵙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잘못이지.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옷, 음식, 영양제 돈이 얼마나 새는 줄 알아? 몰래 용돈까지 주는 거 다 알고 있어. 우리 집 거덜 나게 할 거야? 사위의 말 속에는 늘 우리 집안이 앞섰습니다. 딸은 결혼 후 사위 부모님과 시누이 가족까지 한 집에서 살며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식비는 죄다 딸의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명절이면 딸이 차린 밥상에 간이 짜다, 촌스럽다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딸은 그저 웃으며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할 때 사위는 체면이 있지 않냐며 예단과 혼수를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을 깨고 장사 미천까지 정리해 예단 2천만 원, 혼수 8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 돈은 사위의 사업 미천이 되었지만 수익은커녕 빚만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위는 한 번도 미안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엄마가 다 해주신 돈은 다 어디 갔어? 딸이 터져나오듯 말했습니다. 사업한다고 가져간 건 당신이잖아. 그런데 왜 엄마를 원망해? 왜 엄마 때문에 내가 눈치 보며 살아야 하냐고. 사위의 눈빛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 장모님은 요양원에 모셔드리라고 했잖아. 요즘 세상에 그게 제일 편하고 효도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요양원을 효도라 부르는 그 입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위의 눈에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딸은 그 짐을 지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가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아픈 몸을 잊은 듯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날 밥상 위에서 사위와 딸의 갈등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언젠가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것을. 요양원이 효도라니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이후 제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위와 딸의 목소리가 오가며 공기가 팽팽해질 무렵
또 다른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딸의 시누이 사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뒤이어 손에 과자를 쥔 채 아이 둘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오빠 애들 배고프다 했잖아. 밥 좀 차려줘. 시누이는 거실을 휘 둘러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된장찌개 냄새야? 애들 이런 거 못 먹는 거 알지? 짜고 냄새 난다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손으로 끓인 된장이 그들 눈에는 냄새나는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뒤이어 시어머니까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또 여기 와 있었구나. 네 와이프가 또 장모 치닥거리 하러 온 거지? 시어머니의 말에 사위는 씩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뭐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집은 애들 돌보느라 정신없는데 자꾸 친정만 들락날락거려서.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양로원에 모셔요. 요즘 다 그러잖아. 아휴, 나도 시집 가면 시어머니 그렇게 모실 건데 뭐. 그 말에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따라했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 요양원. 그 어린 목소리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농담처럼 말하는 그들의 표정이 섬뜩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해 전 명절을 떠올렸습니다. 딸이 하루 종일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지요. 사위는 TV 앞에 앉아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는 간이 싱겁다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명절날 밤 딸은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난 왜 이렇게 못난 며느리 같을까?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돈 한 푼도 내 엄마한테 쓰지 마. 알았어? 사위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였다 들며 대꾸했습니다. 그럼 당신네 부모님은? 우리 집에서 식비, 관리비, 심지어 시누이 애들 학원비까지 다 내 통장에서 나갔잖아. 왜 그건 말 안 해? 시누이가 발끈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우리 집안 욕하는 거야? 애들 학원비야 체면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놀아서 그러는 줄 알아? 시어머니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너희는 내 엄마 하나만 챙기면 끝이냐? 사위 집안 체면은 누가 챙겨? 남자는 바깥일하고 며느리는 안에서 받쳐줘야 하는 거야. 내 엄마는 이제 내 짐이야. 알아들었니?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짐이라니 내가 내 딸 인생을 망친 존재라는 건가. 제 눈앞에서 딸이 더는 울지 않고 오히려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짐이라고? 아니요. 엄마는 제 전부예요. 딸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사위와 시댁이 한 목소리로 몰아세우는 이 장면은 앞으로 더 큰 싸움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날 내 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식기도 전에 웃음소리 대신 비난과 조롱이 밥상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 딸은 시댁에서 매일 이렇게 맞서 싸우며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딸의 웃음은 모두 가면이었습니다. 그 뒤에 숨은 상처를 저는 너무 늦게야 알았습니다. 너 앞으로 엄마 보러 오는 거 절대 안 돼. 알았어? 사위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 엄마야. 혼자 계시고 아프신데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가 내 엄마까지 떠맡으라는 소리냐? 요양원에 모시면 되는 걸 왜 고집을 부려? 요즘은 시설도 잘 돼 있고 간병인도 다 붙여줘. 돈만 내면 편하지 않니? 저는 그 말에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존재가 돈 몇 푼으로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로 전락해 있었다니.
저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 참혹해 문득 몇 해 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직후 딸아이는 하루하루 허덕였습니다. 사위가 사업을 한다며 제게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가진 걸 거의 다 내주었습니다. 장모님, 조금만 보태주시면 금방 몇 배로 불려드릴게요. 그의 말에 저는 속아 넘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 딸이 잘 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빚이었습니다. 사위는 사업 실패를 딸 탓으로 돌렸습니다. 괜히 불길한 집에서 돈을 받으니 이렇게 되지. 내 엄마가 돈을 줘서 꼬였어. 딸은 그 말을 믿었는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내가 친정만 들락날락거리는 사이에 우리 부모님은 누가 챙겨? 집안일은 또? 내가 진짜 며느리 맞아? 장모님 챙기느라 우리 집을 팽개치잖아. 딸은 억눌러온 울음을 터뜨리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네 집을 팽개쳤어? 시아버지 병원 모시고 어머님 드라마 챙겨드리고 시누이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주고 내가 다 했잖아. 그런데 왜 내 엄마 챙기는 것만 문제야?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시누이는 곧 비아냥거렸습니다. 그게 내가 할 도리니까 한 거지. 며느리가 뭘 바라고 하나? 우리 오빠가 벌어다 주니까 내가 그나마 여기 앉아 있는 거지. 그 말이 떨어지자 저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딸아이가 제게 눈물로 전화를 걸어왔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카드값이 밀렸어. 시누이 애들 학원비랑 집안 생활비까지 내 통장에서 다 나가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저는 제 노후를 위해 아껴둔 적금을 깨서 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돈도 사라졌습니다. 사위와 시댁은 고맙다는 말 대신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내 엄마한테 손 벌린 거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 비아냥이 딸의 심장을 어떻게 찔렀을지 저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딸은 결국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그동안 참으면 언젠가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여긴 제가 숨 쉴 곳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까지 갇혀 있었구나. 내가 결혼식장에서 행복하게 살아라라며 웃던 그날부터 이 아이는 매일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딸의 눈에서 불꽃을 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어 있으면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곧 시댁을 향한 불길이 되어 번져나갈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내 딸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판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위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기대 앉았고 시어머니는 제 찬장을 열며 기웃거렸습니다. 아이고, 여긴 왜 이렇게 비좁아. 저런 데서 혼자 산다고 버티는 것도 고집이지. 시누이는 제 밥상을 내려다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촌스러워서 누가 이런 걸 먹어. 요즘 사람들은 다 외식해. 며느리, 내가 오죽 못났으면 친정까지 와서 퍼질러 앉아 있는 거냐? 딸의 눈동자가 번쩍였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분노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흉 보지 마세요. 이 된장찌개는 제가 어릴 적부터 먹어온 맛이에요. 제가 건강하게 큰 게 다 엄마 밥 덕분이에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사위가 이를 갈 듯 말했습니다. 뭐, 너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내 자리가 어딘지 잊었어? 딸은 두려움 없이 맞받아쳤습니다. 자리, 내가 어디 앉든 상관없어. 하지만 엄마를 모욕하는 건 못 참아. 시어머니가 손뼉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을 봤나.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상 내 엄마는 상관없는 거야. 내가 이 집에 발 들여놓은 순간 친정은 끝이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더 이상 내 딸을 모욕하지 마.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친정은 끝이다. 그 한마디에 제 존재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끝을 꽉 쥐며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짐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내 딸까지 모욕하는 말은 그만두세요. 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잠시 쏠렸습니다. 사위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님, 지금이라도 현실을 아셔야죠. 이 집에선 우리 말이 법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은 발 디딜 데가 없어. 저는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신혼 초 몰래 제게 와서 울던 날. 엄마, 내가 뭘 해도 인정 못 받는데. 밥이 짜다, 옷차림이 촌스럽다, 말투가 싸가지 없다, 하루도 안 빠지고 욕을 들어. 그때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그저 참아라, 언젠간 달라질 거다라는 말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딸의 날개를 꺾은 쇠사슬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딸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오빠 덕에 이만큼 사는 거야. 시집을 와서 은혜도 모르고 내 엄마만 감싸? 참 가관이다. 딸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은혜? 엄마가 내준 돈, 엄마가 흘린 눈물, 엄마가 버텨온 세월. 그게 은혜야. 당신네가 뭐라고 엄마를 짐 취급해? 사위는 얼굴이 붉어져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장 나가. 내 엄마랑 살든 말든 이 집에서 2번 다시 우리 집안 욕하지 마.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 딸이 무너질수록 나는 더 이상 물러서선 안 된다는 거려. 내가 이 집안에 당한 수모, 내 딸이 짊어진 희생. 이제는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아픈 노인네일 뿐이지만 언젠가 너희가 절대로 손댈 수 없는 무기가 내 손에서 나올 거다. 그날을 위해 버티자. 딸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마지막 카드. 언젠가 모든 걸 뒤집을 날에 꺼낼 칼날. 그날 내 딸은 처음으로 고개를 똑바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내 안의 분노가 칼처럼 날카로워진 걸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언젠가 모든 걸 뒤집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은혜를 모른다며 내 딸을 짓밟았습니다. 그 순간 내 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사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늘부턴 친정 출입 금지야. 내 엄마한테 돈 쓰면 바로 이혼 소송 들어간다. 알아들었어?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이 집안에서 내 엄마 챙기려면 나가. 며느리는 시댁 챙기는 게 도리지. 그게 싫으면 차라리 집을 떠나라. 신우이도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렸습니다. 맞아, 오빠. 그냥 이혼해. 오빠 인생만 망치지 말고. 그 순간 제 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늘 눈치를 보며 움츠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처음 보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딸이 입술을 깨물다가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좋아. 당신이 이혼하자고? 나도 원해. 그래, 이혼하자.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위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히? 나도 사람이다. 당신네 부모님, 동생, 조카까지 다 떠안으면서 나는 내 엄마 한 번도 제대로 못 챙겼어. 그런데 이혼? 좋아. 더는 당신네 집안에 들러리 서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믿고 큰 소리야?
이혼하면 넌 빈손이야. 딸은 눈물을 머금은 채 맞받았습니다. 빈손이면 어때요? 차라리 홀가분하지. 짐짝처럼 취급받느니 혼자가 나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딸이 드디어 목소리를 찾았구나.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금껏 참아온 세월을 떠올리니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위는 당황을 숨기려는 듯 소리쳤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다. 우리 집이 너를 키워줬는데. 딸이 단호히 끊었습니다. 당신 집은 날 키워준 적 없어. 난 내 엄마 밥 먹고 자라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 더는 착각하지 마. 신우이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어우, 뻔뻔해. 오빠, 저 여자랑 더 못 살겠다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내 딸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중이구나. 클로징 내레이션. 그날 내 딸은 스스로 족쇄를 끊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그 말 한마디가 시댁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짐이라던 나를 하루아침에 사돈이라 부르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땅 문서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순간 거실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짐이라던 사위가 얼굴을 싹 바꾸고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제가 괜히 흥분했네요. 이게 다 가족끼리 오해 아닌가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시어머니도 금세 사근거리는 목소리로 달려들었습니다. 사돈, 그동안 우리가 몰라 뵀네. 아이고, 딸이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지. 우리도 다 가족인데. 신우이까지 손사래를 치며 따라붙었습니다. 언니, 내가 괜히 흥분해서 그런 거야. 사실 나도 언니 좋아해.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자. 응? 딸은 그들의 가식적인 웃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돈? 언니, 웃기지 마세요. 엄마를 짐짝 취급하고 저를 집안 머슴처럼 부려먹던 게 누구였죠? 이제 끝이에요. 저 이혼할 거예요. 사위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여보. 나도 반성했어. 이제부터 잘할게. 이혼은 생각도 하지 마. 우리가 얼마나 함께. 딸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혼 준비 중이에요. 이미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라도 눈을 떴구나. 내 딸은 더 이상 너희 집안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 내 땅과 내 힘으로 새 삶을 살 거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그 땅, 우리랑 같이 쓰면 안 되겠나? 저는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 딸과 나 둘만을 위해 쓸 겁니다. 너희 집안은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가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까지 준비 다 해두었습니다. 딸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너 이제야 내 삶을 찾는구나.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사위와 시댁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집과 재산은 사실 빚더미 위였고 딸이 숨겨왔던 카드값과 생활비 지출 내역까지 증거로 제출되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후로 시댁은 예상대로 서로를 원망하며 무너져갔습니다. 사위는 이혼 후 부모와 갈등 끝에 집을 나갔고
신우이는 빚에 쫓겨 친정마저 등졌습니다. 한때 우리를 얕잡아 보던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딸과 함께 땅을 정리해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햇살이 드는 마당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아무도 우리 된장 냄새 난다고 뭐라 하지 않네요. 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젠 우리 둘만의 집이다. 마음껏 웃고 마음껏 살자. 시댁은 끝내 우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 서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말합니다. 짐이라 불리던 나, 버팀목이라 불리던 내 딸.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